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다스림 겸 인구와 위기 그리고 내일 이사장님 전석하셨습니다. 같이 주최하신 윤창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실 아직 국회 임기는 시작되기 전인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많은 우리 의원님들 또 전직 의원님들 또 당선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또 우리가 연금과 저출산, 저는 사실 저출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는 우리 지금 21대 국회의 최고의 연금 전문가이고 금융 전문가이신 윤창현 의원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저출산 문제는 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잠시 맡았을 때보다도 지금은 정말 더 뜨거운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덜컥덜컥하게 하는데요. 이제는 뭐 합계 출산율 0.72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들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은 다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보면 저출산 문제는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종합적인 이 우리의 정책, 결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주거, 보육, 교육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한 축으로는 결국 이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결혼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은 결국 저출산 문제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또 돈과 관련 없이 또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저는 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금 개혁이 이제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했는데 마무리 못 되고 이제 22대 국회로 결국은 과제가 넘어온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런 좀 연금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첫 번째는 미래 세대들 2030 등 미래 세대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연금이 우리가 원래는 완전 적립식을 과 부가식의 좀 혼합형 그러나 완전 적립식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금이 사실상 이제는 부가식으로 되면서 미래 세대가 결국 내가 낸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을 부양하고 나의 뒷세대는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가닥이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내 연금 납부한 것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이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이 있게 된 것을 연금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사회나 예전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아이가 부모를 부양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남자는 주거, 두 번째는 교육을 얘기하고요. 여자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교육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육비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부채, 결국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 출산과 연금을 연계하는 것. 지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을 출산 크레딧을 줍니다. 한마디로 1년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늘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사실 22대 국회에서 이게 좀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오늘도 이 이야기 하니까 언론인들이 다 이건 관심이 없고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이런 것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니까 이 의제에 좀 집중해달라고 했는데 22대 국회에도 사실은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 인구 문제하고 기후 문제에 대한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 대개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되는데 내 보니까 처음부터 특검법 때문에 뭐 특검법을 하는 몇 개를 하느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가야 될 일은 내 특검인이 하는 이런 정쟁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도 이것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분초를 다투면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비대위원님들 또 당선인들 함께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 의제가 22대 국회에서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는 것으로 기회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또 이런 훌륭한 세미나를 또 공동 주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원내대표님 축하드리고 또 비대위원님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연금 개혁을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내고서 저도 연금 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아까도 뭐 지적해 주셨지만 역시 연금 제도는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끌어들여서 미래 세대가 일생 동안 연금보험료 내고 이제 노후에 가서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어떻게 줄 거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번 안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선택한 안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비판적인데 아마 우리 대표님이나 또 다른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좀 한번 쫙 불러다가 이 연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번 세미나 한번 이 자리에서 하면 아주 반응도 좋고 좋은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하고도 희적절한 이와 같은 귀한 자리를 만드신 우리 나경원 우리 의원님 또 윤창현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뭐 항상 최연소 뭐 항상 그런 자리에만 있다가 어느덧 뭐 원로 뭐 그냥 그런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야 인생이 이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태어나고 죽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최고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을까? 저한테는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일과 또 그 사랑의 결실로 둔 일남이녀의 내 애들이다. 그리고 지금 손주가 또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그것이 저한테는 마지막에 그야말로 내 인생의 축적이다. 그리고 보람이고 가장 소중한 거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결혼하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아기 갖고 키운다는 거는 아이고 뭐 할아버지건 뭐 생각도 못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바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경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재조정, 재구조를 도모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냥 그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어지는가? 또 늦어졌으니까 이제는 아기 낳기가 왜 힘든가? 이런 문제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해서 최우선으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아마 22대 국회에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집중적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반드시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연금하고 이 문제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55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연금 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아기 갖고 가정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나경원 대표님은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평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윤창현 의원님은 또 경제 전문가로서 특히 이 재정 부분에 탁월하신 어른이라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함께 두 가지 시각에서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해내 가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발제하시는 분, 토론하는 분들의 고견을 저 자신도 귀 기울이고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임이 지속적이고도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주경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출산 연금개혁 주제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님께서 항상 최연소 젊은 때 이렇게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원로가 됐다고 하시는데 요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그래서 그 왕성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우리 당을 잘 세신도 이끌어 주시고 전당대회 등 현안 문제 잘 해결해 주시라고 모셨으니까 그 나이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우리 의원님은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정말 대표 되시는 대표급 간판급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모든 의정 활동에 정말 진심이신데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5월 30일 22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셔도 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너무너무 많은 문제 인식과 그리고 또 해결에 관한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22대 출범하기 전부터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전문가분들 많이 모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러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22대 함께 하실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세미나 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잘 모아서 저희 22대에서는 좀 정말 국민들께서 반영할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대안을 찾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이 힘을 함께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출산과 연금개혁. 박수 한번 칠까요?